오피스텔에 사시나요? 전세로 입주하셨나요? 혹시 자녀 명의로 계약하셨나요? 아니면 집주인이신가요? 우리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6월부터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와 계약서 작성으로 끝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전월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30년간 주택금융공사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부동산 거래를 다뤄왔습니다. 지금도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로 저에게 자문을 구하십니다. 최근에는 전월세 신고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 만난 이명숙님의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72세의 이 여사님은 1억 원의 전세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하셨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제가 전월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게 또 뭐야? 계약서 쓰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6월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계약한 경우도 손자를 위해 전세금만 지원해 주신 경우도 모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4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소중한 노후 생활비에서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 혹은 우리 딸이 계약했으니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집은 보증금이 많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또는 나는 지방 소도시에 살아서 해당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와 대부분의 시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끼리 한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신고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지역, 주택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첫째,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증금과 월세 둘 다 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할머니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최영수 선생님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 기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당연히 모두 포함됩니다.
거기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같은 광역시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시 지역과 각 도의 시 지역도 포함됩니다. 즉,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주택 유형 기준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일반 주택만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주거용 공간, 공장 내 숙소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금자 할머니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 방 2개를 월세로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상가라서 신고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방을 누군가 실제 거주 용도로 쓰고 있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늦게 한 경우, 거짓으로 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전월세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해당 주택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계약서 사본을 한 장 더 가져가세요. 원본은 확인 후 돌려받게 됩니다. 6살 김춘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걱정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어렵지 않게 도와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주민센터에는 노년층을 위한 전담 창구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꼭 스캐너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깨끗하게 찍어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이거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낸다는데 한번 도와줄래? 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신고하고 계십니다. 전월세 계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죠.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두 사람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누가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제 30년 경험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공식날짜 도장입니다. 예를 들어 68살 박종철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씨는 확정일자가 없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에 73 김용호 씨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임대소득이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입자 여러분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며칠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하고 집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가 인상되거나 보증금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매 계약으로 위장한 전세 계약을 제안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임대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불법이며 세입자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됩니다. 매매 계약으로 위장하면 나중에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계약 중인 전월세도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특별히 노년층 분들을 위한 도움말을 드리자면 주민센터에 가실 때 복지 담당자에게 전월세 계약 신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요즘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으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63% 이상이 월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였지만 이제는 월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거래의 78%가 월세입니다.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75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서 마련한 단독주택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나이 들어 집 관리하기 힘들어 팔았는데 이런 신고까지 챙겨야 한다니 정말 복잡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오히려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는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먼저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과태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왜 내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만 도울 뿐 전월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해 주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70살 최병철 씨는 중개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고 생각했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해서 위기를 넘겼죠. 세 번째,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 중인 집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계약 기간 중이라면 만료 후 재계약할 때 신고하세요. 그러나 올해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혼자 사는 노인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요즘은 노인복지도움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80세 이술의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쉽게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소득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집주인이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모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셋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한 명만 해도 됩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넷째,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대인들을 위한 절세 전략과 세입자를 위한 특별한 비용 절감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